라는 후회를 해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9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좀 소개를 드려야 되겠네요. 공주새님 아까 소개를 드렸죠. 그 다음에 아까 민영동님, 네, 후원회원에 가입해 주셨고요. 전 알바트로스님들께서도 후원회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보시는 분들 모두 한가위 추석 명절 무탈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요. 고무호스에 쇠파이프 박았다님, 기자라는 숙명을 타고난 장 기자님이라고 하셨네요. 제가 슈퍼챗 쏘는 것도 그냥 많이 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또 양심이라고 또 표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응원도 받지만 욕도 많이 먹겠지만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리 추석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쿤타 킨테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소식입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제 김건희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졌죠. 지금까지 검찰은 김건희가 단순 쩐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쩐주를 굳이 처벌해야 되겠느냐. 특히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어서 기소를 못했는데 뭔 소리냐. 이런 대도 안 하는 어거지를 썼어요. 아니 언제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어. 그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하려고 그러면요, 윤석열이 거의 죽일 듯이 덤벼들었죠.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 밑에 있던 검사들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 밑에 있던 검사들이 이성윤한테 덤벼들었어. 계속 윤석열은 이성윤이 검사,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있는 이성윤이 말이야, 그때 중앙지검장 때 김건희를 기소 못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 난리야, 이딴 개소리를 늘어놓고 있는데, 이성윤 지검장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윤석열 때문에 수사를 못했다. 윤석열이가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지 부장검사부터 일선 검사들 사시나무 떨듯이 겁먹고 꼼짝을 안 하더라. 그래서 아무리 수사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당시 수사를 맡아가지고 그나마 좀 제대로 수사했던 검사들 다 어찌 됐다? 다 옷 벗었어요. 네. 김태훈 검사인가요? 그 사람 결국 옷 벗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잔혹하게 굴었던 게 검찰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급하면은 이 물리적인 위협까지 불사하면서 김건희를 보호해왔던 검찰.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똑같은 쩐주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김건희보다 투자한 돈도 적고, 그리고 수익은 오히려 마이너스 1억으로 손해까지 본 사람인데, 그 사람도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김건희보다도 적은 돈, 한참 적은 돈, 게다가 손해까지 본 사람이 쩐주임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김건희는 더 볼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검찰은 이 상황에서도 김건희한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논리를 펼치면 김건희한테 무혐의, 불기소를 줄 수 있을까?
지금 대가리를 굴리고 있어. 열심히 대가리 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작전 계획이 나왔나 봐. 그리고 작전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친검 기레기들의 언론 플레이가 시작됐어요. 마치 전쟁에 나가면은 고지를 점령하기 전에 자, 돌격 앞으로, 보병들 돌격 앞으로 하기 전에, 각계전투 들어가기 전에 포병이 공격 준비 사격을 하지 않습니까? 공격 목표에 대해서 공격 준비 사격을 하는데 바로 그 공격 준비 사격이 지금 시작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언론의 사전 언론 플레이가 시작된 거예요. 사전 언론 플레이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기레기들이 뭐라고 기사를 쓰는지만 봐도 앞으로 검찰이 무슨 해괴한 논리를 펼칠 것인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거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난 12일, 그러니까 목요일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죠. 권오수 씨한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야, 집행유예 4년이 뭐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니. 뭐 하자는 거야? 주가 조작을 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야,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개미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데. 그런데 그나마 1심보다는 형량이 가중됐다라고 해서 기자들은 엄청 이 재판부를 추켜 세우는 기사를 씁니다. 참, 아유, 이러나 저러나 집행유예형인데 집행유예 3년이든 4년이든 가중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안 잡혀 들어가잖아. 깜방 안 갔어. 나머지는 뭡니까? 그냥 말이 그렇다 뿐이에요. 실제로 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의 현상입니다. 만약에 이런 짓을 일반 서민들이 했다면 과연 이렇게 관대한 판결이 나왔을까요? 다들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대목은 이 부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유죄 판결, 이번 항소심 유죄 판결 중에는 김건희랑 비슷하게 쩐주 역할을 한 사람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나오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야, 김건희도 빨리 기소해! 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많은 언론들에서 야, 김건희 수사 이제 끝장났다.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못한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시다시피 김건희, 최은순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쏟아부은 돈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금액의 40%, 거의 절반 정도나 해당이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20억 이상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부분은 제껴두고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부분만 해서 그런 겁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보면은 1차 조작, 2차 조작 뭐 이렇게 나오죠. 1차 시기, 2차 시기. 그런데 0차 시기가 있잖아. 즉 사전에 한 번 주가 조작이 한 번 더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0차 시기는 기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빼버렸어.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만 얼마? 20억 이상의 이득. 뭐 23억인가 그렇다 카대? 그 정도의 이익을 받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람들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득을 보았어요.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했고 두 번째로 많은 이득을 본 사람입니다. 이게 김건희예요. 그런데 이 김건희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무혐의를 내리려고 한답니다. 우와,
이게 말이나 돼? 자, 지금 그래요. 김건희는 무려 23억, 김건희, 최원순이 합쳐서 23억의 이익을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이익을 본 사람이 권오수밖에 없어요. 권오수가 81억의 이득을 봤으니까 권오수 다음으로 많은 이득을 본 사람입니다. 자, 권오수가 징역 3년의 집행유예였고요. 이번에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손모 씨, 전주 손모 씨 같은 경우에도 1억 원의 손해를 봤지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관련자 대부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김건희는 이렇게 많은 이득을 봤는데 김건희는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한테 무죄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뭐 김건희한테 무죄 줄 것 같아. 예. 그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미 작전을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 작전을 김건희 불기소 작전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검찰은 지금 김건희를 불기소하기 위해서, 기소하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논리를 짜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은 내려놨고 어떤 기괴한 논리를 내세울 것이냐, 이것만 남아있을 거예요. 지금 논리 짜고 있는 거야. 지금 대가리 굴리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법기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기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검찰 쪽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사님 건드리면 난리가 나. 큰일 나. 여사님 건드리면 우리 다 뒤져. 어떻게든 간에 빼놓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실제로 담당 검사들, 주인 검사와 담당 수사팀이 골머리를 앓고 있대요.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 얘들은 지금 일단 불기소를 한다는 결론은 이미 내려놓은 상태야.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그럴싸한 이유만 갖다 대면 되는 거지. 얼마나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대느냐, 이게 지금 남아있는 관건일 뿐, 김건희 빼는 건 이미 정해졌다라는 거야. 못 건드린대, 지네들. 건드렸다간 뭐가 된다? 지들 목이 날아가는데 목숨이 위험하대. 그러니 못 건드린대. 우리 보고 목숨 걸고 검사하라는 얘기냐? 그럽디다. 지랄. 아니, 검사쯤 됐으면 목숨 한번 걸어야 되지 않나? 맨날 법과 정의 운운하던데 그 법과 정의를 운운하는 검찰, 이럴 때 한번 목숨 한번 걸어야 되지 않나? 아, 더러운 놈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재밌는 게 억지를 쓰는 것도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 그것도 재주가 늡니다. 실제로 그래서 김건희 불기소 작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들 딴에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아웃라인 잡아놓은 것 같아.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최근 친한파, 특히 검찰 출신 친윤계, 이들이 뭐라고 떠버리고 다니느냐.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전주 손 씨하고 그 전주 손 씨하고 김건희는 별개다. 그러니까 그 전주 손 씨가 유죄 판결 나왔다고 하더라도 김건희는 무죄가 나올 수 있다. 기소도 안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주 손 씨를 봐라. 쟤 무죄 나오지 않았냐 라는 핑계를 댔는데, 이제는 전주 손 씨가 걔하고는 다르지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헐러리요? 이 뭔 개소리야? 자, 이 개소리가 지금 꽤 공개적으로 지금 퍼지기 시작합니다.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윤석열하고 가까운 검사 출신 전직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들, 하여튼 검찰 출신들이 뭐라고 지금 떠버리고 있느냐. 지금 관여 정도가 제일 심한 사람이 기소된 거고, 나머지는 기소 안 될 수도 있어. 조금이라도 연관돼 있으면 벌써부터 했겠지.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될 리가 있니? 권영세만 해도 이럽니다. 관여 정도가 제일 심한 몇몇만 지금 기소된 것이고,
나머지는 이게 기소가 안 될 수도 있어. 안 되는 게 정상 아니야? 아유, 몇 명이나 처벌되겠어?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김경진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진짜 내가 놀라울 정도인데, 주가 조작에 가담함으로써 시세 조종 행위를 도왔기 때문에, 시세 조종 행위를 도와줬기 때문에 방조죄가 성립된 건데, 김건희는, 그런 사실이 없어. 주가 조작 세력들하고 교류조차 한 적이 없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는 빠질 거야. 그 얘기를 누가 한다고? 권영세, 김재원, 김경진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 검사 출신이지. 다 검사 출신이고 이번에 이른바 친윤이 된 사람이지. 그동안 한동훈에 밀려가지고 한동훈하고 각을 세우다가 한동훈이 살짝 뒤로 밀려나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나 이제부터 친윤 이러고 있는 사람들. 얘들의 얘기가 그거야. 김건희는 주가 조작 세력하고 교류한 적이 없어. 야, 왜 없어? 교류한 흔적이 없다고? 진짜로 없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건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도이치모터스 계좌 동원된 김 여사. 검찰이 범행을 인식을 밝혀내야지 기소가 된다. 범행의 인식,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인식. 김건희는 권오수가 주가 조작하는 걸 몰랐다! 라고 우기면은 기소를 못한다는 얘기지. 야, 몰랐다라고 한다고 기소 안 되는,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은 몰랐다 그래도 다 기소하대. 심지어 쌍방울 대북 송금, 다른 사람들 몰랐어.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몰랐어. 걔네들이 대북 송금을 하든가 말든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뭐 기소하잖아. 또 유동규가 김만배한테 돈 받은 거 이재명 대표 몰랐어. 근데 기소했잖아. 뭔데? 거기는 몰랐다 하고 넘어가고 이재명은 몰랐다고 하는데도 바득바득 기소하고 이게 뭔데? 이런 개소리가 어딨냐고요. 아니 주가 조작이 어찌 되는지도 모르는데 주가 조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주가 조작에 사용된 돈의 40%를 공급한다고? 계좌의 상당수를 제공해? 지금 주가 조작에 사용된 계좌의 상당수가 김건희 거로 돼 있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계좌가 두 번째로 많어. 돈도 두 번째로 많은데 그 사람이 이게 주가 조작이 이용되는지도 모르고 갖다 줬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거야. 이게 지금 한국일보 기사로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검찰이 앞으로 이런 논리를 피겠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논리를 피기 위해 지금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한국일보 기사에서는 뭐라고 어거지를 쓰고 있느냐 하면은 김건희 명의의 계좌 중에서 두 개는 그냥 단순 쩐주라고만 돼 있고 한 개만 지금 현재 확실한 결론이 안 났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이거의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심지어 이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여러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고 봤다.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는 점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다만 쩐주라는 점은 분명히 했지만 주가 조작 일당에게 계좌가 일임됐다고 판단해 단순 쩐주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어디 단순 쩐주라고 어떻게 명백히 돼 있대?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라는 것만 적혀 있지 단순 쩐주라고 말한 거 없어요. 자, 이게 여론 조작인 겁니다. 계좌가 사용됐다,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라고만 돼 있지 이것이 뭐 단순 쩐주다. 아니에요. 그리고 김건희 계좌가 뭐 3개밖에라니
무슨 개소리야. 몇 개 더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뭔 3개밖에 안 된대. 아이, 참,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자, 뭡니까? 이 기사는 검찰 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기사죠. 어디 김건희 계좌가 3개만 쓰였다 그래. 어디 3개밖에 안 쓰였다 그래. 범죄일람표도 안 봤나? 자, 벌써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식의 논리를 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무혐의를 주기 위해서 지금 사전 준비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인 거죠. 네, 진짜. 야, 근데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보세요. 주가 조작범과 교류한 흔적이 없다고요? 이거 보세요. 12시에 3,300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삼. 매도하라 하셈. 그리고 그 직후에 김건희하고 증권사 직원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지죠. 이랬는데 교류한 흔적이 없는 겁니까? 예? 이게 교류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자, 당시 주가 조작 세력의 검찰 신문, 검찰의 그 법정 신문에 의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당시 김건희 명의 대신 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 씨가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주문을 냈다.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주문을 했다. 라고 합니다. 이게 교류 없이 가능한 건가요? 자, 그리고 검사가 이렇게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건희와 이모 씨 이들 사이에 10억 원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라는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권사 직원이 이렇게 말하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약속이 있었다라고 이런 법정 진술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 교류한 흔적이 없다고? 뭐? 범죄 인식이 없었다고? 어디서 그런 개소리를. 자, 하도 제가 얼척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관련된 이 녹취, 뉴스타파 녹취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는요, 당시 이 녹취를 재구성한 거긴 한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점장님. 예, 이사님. 예, 지금 4만주 샀고요. 예. 1,439원이고, 내면 종가에 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예. 그분한테 전화 받았죠? 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이사님. 네네. 예, 그 수량은 10억 원어치. 예. 예, 샀고, 40만 60주 샀어요. 예, 그만큼. 40만 60주요? 예, 뒤로 산 거는. 예, 그렇게 샀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좀 알고 있나요? 예, 금방 수량 얘기해줬거든요. 금액 10억까지 샀다고 얘기했고요. 네.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뭐 몇 주를 샀냐, 얼마에 샀냐 라고 하다가 그분은 알고 있죠? 자, 그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 뜻대로 했다는 얘기잖아. 그분이 누구? 여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모 씨, 제가 알기로는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 씨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뜻대로 됐다. 된 겁니다. 자, 이랬는데 교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교류가 없다고요? 자, 지금 검찰은요, 어거지 쓰기를 시작한 겁니다. 마치 수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라고 어거지 쓰는 한동훈, 탈탈 털렸다라고 말하는 윤석열, 이들이 얘기한 거 똑같죠. 문재인 정부 때 검찰, 누구 검찰입니까? 그게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잖아. 윤석열과 한동훈의 검찰이지. 그게 문재인의 검찰이었던 적이 있어? 지들이 쿠데타 일으켰던 거잖아.
검찰 쿠데타 세력들이 얹놓고서는 지들이 수사를 해놓고서는 무슨 문재인 정부 때 탈탈 수사를 받았다 이런 개소리를 다 해. 어디 족 같은 새끼들 확 그냥 주둥이를 확 그냥 다리미로 치집불라 씨.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어거지를 쓴 것과 똑같은 어거지를 쓰려고 그래. 교류가 있었는데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계좌가 그보다 여러 개가 동원이 됐는데 계좌 3개밖에 없어. 라고 어거지 쓰는 거야. 이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검찰은요, 분리하면 어거지부터 써요. 계좌도 3가지 종류, 3개의 금융기관에서 계좌가 쓰였고, 그 각각의 금융기관에 여러 개의 계좌가 있는데, 금융기관 3개였으니까 계좌 3개라고 말한 거야. 이런 식으로, 예, 지들 멋대로 단순화, 어거지화 하는 거예요. 교류한 적 없다? 직접 통화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 김건희랑 이종호랑 직접 전화한 건 없잖아. 이런 식의 어거지 쓰는 거예요. 예, 검찰은 이렇게 뻔뻔스럽습니다. 자신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고 어거지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대리인이 되느냐, 아니냐, 이 차이를 아니시는 거지. 그 변호사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의 대리인이냐, 누구한테 의뢰를 받았느냐에 따라가지고 내 입장이나 내 주장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똑같은 상황인 거죠. 또 검사들이 그런 거예요. 지는 지금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생 억지를 쓰는 거야.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검찰이 누구의 입장이 되지 말아라. 정말 정의와 국민의 편에 서라. 항상 그런 입장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검사한테 부여해 놓은 의무가 있죠. 그게 뭡니까? 객관 의무라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이미 객관 의무 따위는 버린 지 오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들 진짜 이게 진짜 이런 것들도 검사랍시고 진짜 참. 네, 보시다시피 이런 작전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이런 논리를 가지고 검찰이 김건희한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릴 거예요. 이미 불기소 처분 내린다는 점은 결론이 나 있어. 검찰 내부에서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자기들 표현이 그래. 여사님 절대로 못 건드린다. 큰일 난다. 목숨 걸어야 되는데 목숨 걸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목숨 걸어서 나만 죽는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자. 이미 결론이 났어. 다만 그 결론을 어떻게 합리화시킬 거냐? 요것만 남은 거야. 그래서 누가 합리화를 잘하냐? 누가 잘 갖다 붙이냐? 요 대결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지금 꼬라지가 딱 그 꼬라지인 겁니다. 아우 더워라. 참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도이치모터스도 특검을 갈 겁니다. 검사 새끼들 또라이인가 봐. 이게 특검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그리고 이게 특검 지들 반대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해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진짜 자칫 잘못했다가는 김건희 단두대 올라갈 거라는 거 얘네들 모르나 봐. 왜 권력자들이 여론이 나빠지면은 못 이기는 척 슬그머니 내려놓느냐. 자칫 잘못했다간 단두대 갈 거라니까. 단두대 될까봐 겁나서 슬그머니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내가 버티면 그만이지 뭐. 내가 버티면 누가 건드려.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참. 그래 봅시다. 누가 언제까지 얼마나 버티나 봅시다. 도이치모터스요. 미안하지만 이거에 대법원 확정 판결 날 때까지 계속 공소시효 스톱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생각을 해보면은요,
앞으로 이 사건 공소시효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두고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9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황당한 얘기도 하나 더 들었어요. 김건희에 대해서 이렇게 그 무혐의 결정을 내려버리면 국민들 반발이 엄청 심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소한다? 요렇게 해소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엄마한테 미루는 방법.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여기에서 실제로 돈을 대고 실제로 이득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작전을 짜고 관여한 것은 최은순이다. 최은순이니까 방조범은 최은순이고 김건희는 쏙 빼주는 거야. 그런데 아까도 보셨듯이 권오수 81억의 이익을 얻었고 사건의 주범인 주가 조작 주범인 권오수도 집행유예가 나왔으니까 최은순도 집행유예 나오겠네. 그러고 그다음에 뭐 김건희 무혐의 했다고 해서 예. 아예 엄마가 감옥 갔는데 뭐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엄마한테 미루고 김건희는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야, 저는 기겁을 했는데 예, 냉정하게 보았을 때 제일 가능성이 큰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우 놀라워라. 어우 무서워라. 야, 우와. 타타우님, 엄마에게 벌 몰아주기